33살에 8년차 직장인이시고 자산이 3,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모임의 스터디장이시고 투자 얘기 막 하시다 보면은 집도 있고 상가 있고 빌라 있고 자산이 그래도 꽤 사실 빌라 하나, 아파트 하나, 뭐 상가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막 자산가일 네.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순자산으로 말하면 3, 4억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월급으로 모은 돈이 한 1억 예,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그걸로 이제 자산을 매입을 했는데 뭐 음. 다들 아시다시피 한 근 2년 동안 네. 자산이 많이 올라서 뭐 시장이 주는 만큼은 네. 제일 처음에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창피한 일인데 28살 때까지 월급을 한 3, 4천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월급으로 순수하게 현금 모은 게 예, 현금으로 3, 4천만 원 모았는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통장 관리를 제가 했고 돈을 좀 알뜰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궁핍하게 살아왔는데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긴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8살에 제가 모은 전 재산과 부모님의 돈을 조금 합쳐서 외제차를 플렉스를 했어요. 아까 돈을 더 빡세게 모으셨다 이럴 줄 알았더니 그 당시에 사실 저는 궁핍하게 사는데 이 통장의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 당시에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 3천만 원 굴리기 이런 거를 검색을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좀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나오고 3, 4천만 원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차를 사버렸습니다. 차로 3천만 원 정도를 다 쓰신 거예요? 예, 통장에 그 당시에 한 1천만 원 남기고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럼 한 4천 있으셨는데 예, 한 3, 4천만 원 있는데 부모님이 조금 좀, 대주시고 제 돈 좀 해서 5천만 원 상당의 차를 와우. 거의 이제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28부터. 예, 맞아요.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가 흐른 건데 자산이 3, 4억. 제가 사실 2,200만 원 월급을 받을 때부터 월급을 100만 원 이상씩 저금을 했던 것 같아요. 실수령액이 167만 원이니까 제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이 안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28살에 차를 살 당시에 연봉이 3,900만 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올랐다고 돈을 한 번에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령금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70만 원을 사용한다 치면 한 달에 23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씩은 저금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모으는 기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28살에 해서 29, 30까지 해서 다시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2년 동안 5천 정도를 모으셨고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예, 유튜버 중에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있는데 그쵸. 그분이 절대로 전세 살지 말아라는 영상을 보면서 네. 그 재테크를 시작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 저도 그중 하나고요. 그럼 3년 전 예, 3년 전.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재테크를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 뭘 하셨는지. 일단은 그분이 하시는 교육을 신청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분이 이제 경매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경매의 장점이 노동력을 더해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그만큼 방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생각해서 경매 투자를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셨나요? 처음에는 사실 낙찰은 못 받았고요. 네. 낙찰을 받기 위해서 시세 조사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꿀물건들이 있어요. 원래는 경매 물건 시세 조사를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부동산 중개인께서 이제 꿀물건을 소개시켜 주셔서 이거는 내가 매입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나겠다 생각해서 인천 인하대 옆에 있는 월세 빌라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물론 경매로 그걸 얻은 건 아니지만 결국 경매를 통해서 내가 막 부동산 알아보고 하던 중에 그 물건을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원래 9,5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200만 원 깎아서 9,300만 원 매매가고요. 그 대출을 6,800만 원을 받고 세입자가 월세 500에 50만 원에 살고 계세요. 제 실투자금은 딱 2천만 원 들고 500에 50에서 제가 6,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9만 원씩 내고요. 그래서 제 손에 31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약간 이제 부수적으로 뭐 세금이나 뭐 이런저런 좀 저 같은 경우는 2주택자인데 한 채는 전세, 한 채는 월세라서 전세는 세금이 없고요. 월세는 300만 원 이하까지는 아마 세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리 같은 거는 지금까지 수리해달라 하신 적은 없고 빌라긴 한데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음. 그 시세는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천 얼마? 9,300만 원에 사서 한 1억이 2,7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매매 차익에다가 지금 월세까지 꾸준히 그 다음에 매입한 거는 이제 저도 경매로 낙찰을 한 건 경매를 받았는데요. 낙찰 받으신 거예요? 예, 홍대에 있는 네.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쇼핑몰이 있어요. 아. 그 중에 이제 1.3평이 그때 말씀하셨던. 예, 1.3평이 경매로 나와서 그 당시 분양가가 한 네. 1억 1,600이었는데 네. 일본이랑 관계나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무도 낙찰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6차리 5회인가 6회 된 거를 3,637만 원에 와,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박. 아니 그러면은 걱정되는 그만큼 우려가 되는 장소 수익성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20만 원 돈을 계약이 7월까지라서 월세를 받고 있고요. 그게 나가면 제가 생각했던 건 3,600만 원이라는 돈이 네. 클 수는 있는데 서울의 홍대에 1.5평의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네. 3천만 원, 4천만 원 사이면 싸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 분이 저랑 경쟁자였는데 네. 19만 원 차이론가 낙찰을 받았었어요. 이제 월세는 지금 한 1년 정도 받았고요. 네. 올라오는 거 보면 시세는 한 7, 8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 파셔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서울의 땅이 자산 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그치, 때문에 그치. 예, 당장 7월에 사실 네. 코로나 시국이라 임차인이 구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단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관리비가 한 2, 3만 원 나간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그 서울의 땅이기 때문에 그치.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지금 당장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활성화되면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지는 모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네.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네. 저도 뭐 남들 버는 만큼은 벌었는데 저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시국이 다들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주식 공부를 했는데 미국 ETF는 어떻게 사는 거냐 물어볼 정도로 원래 주식을 몰랐었는데 다들 엄청 싸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작년 몇 월쯤에? 5, 6월 정도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딱 적당했는데요. 저는 3월에 들어갔다가 네. 너무 빨리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있던 게 살짝 이만큼 내려갔을 때 샀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유튜브 채널 막 봤는데 이렇게 한 번 찍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질 거다 해서 저는 안 사고 있었어요. 거의 그 코스피 2000이 넘어갈 때부터 저는 이미 놓쳤다 이랬는데 3000까지 올라 6월에 들어가셔가지고 얼마나? 그냥 1, 2천만 원 정도는 벌었었던 것 같아요. 얼마를 넣어서? 4, 5천만 원 정도?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느낀 건 부동산을 분명히 하던 사람인데 주식으로 1,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쵸. 누구나 대부분 한 채의 집은 필요한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네. 보통 국민주택이라고 말하는 84평방짜리 아파트들이 네. 제가 번 돈보다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한 게 나는 돈을 번 걸까 잃은 걸까 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약간 벼락거지가 된 건 아닐까 집에 오는 게. 내가 평생 살아도 아쉽지 않을 만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진정으로 돈을 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84짜리를 내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도 되지만 뭐 이사를 안 가도 평생을 만족하면서 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동네가 좀 꿈틀꿈틀 할 때까지 염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주 목적으로도 가능한 데를 탐색을 하시다가 매입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제가 집을 12월에 매입을 했는데요. 제가 매입한 가격은 4억 8천이었고 전세를 4억 2천을 받았어요. 제가 매입한 집이 이제 저희 3본에 있는 84평방짜리 국민주택 84짜리가 제일 전형적으로 예, 전용 25평, 이제 아파트를 22평에서 23평 정도인데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4억 2천만 원 전세를 받으면서 제 돈은 실제로 6천만 원밖에 안 들고 집을 매입했었어요. 우와 대박. 제가 4억 2천 전세를 받았는데 7월 말에 다시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세가 한 4억 4천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가 형성돼 있어서 저는 전세입자를 새로 받으면 한 2, 3천만 원 정도 생기시겠네요. 예, 생길 것 같습니다. 대박.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값은 4억 8천에 사셨는데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사자마자 주인분들한테 조금 죄송한데 지금 6억
있습니다. 대박! 뭐야, 그러면 거의 산지 얼마 만인 거예요, 지금? 2달에서 3달 만에 1억 2천만 원 정도. 주식이 약간 푼돈으로 보이는. 거의 다 예. 모은 돈까지 하면 작년 한 해가. 예, 작년 한 해 동안 순자산이 한 2억 정도는 아파트 1억 2천 너무. 주인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네. 사실 다른 집 뭐 2, 3억 오른 집도 있고 뭐 10억씩 오른 집도 많더라고요. 서울은 뭐, 그쵸. 예. 근데 저는 어차피 제가 평생 산다고 생각하려고 매입을 한 거고 그쵸. 뭐 떨어진 것보단 낫긴 한데 가격은 많이 신경은 안 쓰고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전세금을 물어줘야 네, 들어갈 수 네.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당장 들어가면 그쵸. 이제 바닥에 깔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쵸. 돈 좀 열심히 모아서 그 내 집을 등에 네, 네. 얻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매입하고 이제 아 나는 저 집에 들어가서 살면 집 걱정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기분이 좋아서 와. 아마 그보다 더 큰 집이 필요하게 됐을 네, 때는 네,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빌라에서 그 집 자체가 지금 1억 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1억 2천 중에서 대출 실차니까 5천만 원이 예, 순자산이고요. 순자산 5천만 원 있는 거고 상가는 대출이 없으니까 한 7, 8천만 원 정도? 두 개 합하면 1억 2, 3천 있으신 거고 예. 아파트가 6억인데 전세가 4억 2천이 있으니까 1억 8천 정도 순자산일 것 같아요. 그게 주식에도 좀 예, 몇 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건 소액이라 네, 그러면은 거의 3억 좀 넘게 예, 한 3, 4억 정도 생각을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근데 날리셨다고. 비트코인은 이제 3년 전에 아 3년 전에 예, 하셨구나. 3년 전에 날렸었던 돈인데 1천만 원 정도를 그 사실 그 돈이 4천만 원까지 갔었던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폭락장 겪으면서 패닉셀을 했다가 다시 오르길래 다시 매수를 했다가 결국 그 4천만 원이 딱 1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다시 본전으로 예. 완전. 근데 그때 그 4천만 원 갔었던 네. 향수를 너무 잊기가 힘들어서 덴트코인이라는 거에 네. 1천만 원을 넣고 묻었는데 100원일 때 샀는데 0.2원까지 떨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치킨을 사 먹을까 이걸 놔둘까라고 그 당시에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한 2, 300만 원 정도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4천만 원 됐다가 1,0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거의 치킨값 2만 원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서 2, 300이 됐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업비트를 지은 지 오래돼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차로도 돈을 다 써봤고 네. 비트코인으로도 돈을 잃어봤는데 그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하면서 아 이게 2, 3억이 되면 근데 그게 이제 허황된 거고 아 재테크는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그 당시 많이 배웠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순간에 500만 원도 벌어보고 뭐 3천만 원도 벌어보고 날려보고도 했는데 재테크라는 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넣어서 내일 100만 원을 벌고 뭐 내일 모레 100만 원을 잃고 한 달 만에 뭐 1,000만 원도 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사실 도박이지 재테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10년 뒤엔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루겠다. 뭐 15년 뒤엔 이렇게 이루겠다. 그렇게 내 전체 자산을 꾸준히 굴려가는 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요즘 제 후임도 보면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조바심을 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테마주나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해서 2, 300만 원을 날렸다고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꾸준히 해주는 말이 이번 달에 100만 원 버는 투자하지 말고 10년 후에 10억, 20억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해라. 그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지 않게 그렇게 제 모든 자산이 꾸준히 굴러갈 수 있는 쪽으로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약간 벼락거지라는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한 번에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지름길 막 찾다가 이상한 길 발견해가지고 맞아. 자산이라는 거는 다시 오지 않는 가격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뭐 주식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나는 절대 이제 이 가격으로 못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조바심이 생기는데 기대치 않았는데 그 가격이 오더라고요. 작년 3월만 해도 주식들이 다 10년 전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를 대비해도 되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 쓰는 돈 아껴서 꾸준히 시드를 모으고 그 시드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확실히 그걸 잡는 거지. 그냥 무작정 나는 운이 없어. 이거는 솔직히 좀 오지랖이 넓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여프리님께 이런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네. 재밌었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뭐 댓글 달아주시면 메일을 드려도 되고 도움을 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진짜요? 그럼 매일 공개하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생각이 있으니까 와. 내가 초년생이고 네. 답답한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